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8장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인터넷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좀 외울 것도 많지만 데이터 통신 쪽이 상당히 좀 새로운 기술도 많고 해서 공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또 이해를 하고 싶어도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회색 부분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또 강의를 하다가 왔다 갔다 좀 갈 겁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과 연관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최초의 인터넷 시작은 아파넷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요, 군사용,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전은 군사용이고요, 인터넷도 군사용입니다. 그래서 1969년, 뭐, 정부하고, 대학하고, 군사 기관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했다가,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패킷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한 그러한 것이 바로 아파넷이다. 자, 근데 이제 세계의 정부와 군사와 대학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민간까지 참여하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각각 대륙으로 건너가서 연결된 전 세계의 거대한 네트워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프로토콜을 배웠죠. 인터넷을 저희가 하려면 반드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프로토콜은 언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냐? 윈도우즈 7을 저희가 많이 쓰죠. 8도 쓰고 뭐 10도 쓰는데,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좀 전개를 하시고, 자,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 유기적이라는 건 이제 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상호 접속하는 네트워크다. 맞고요. 전화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다. 이 전화망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제 PC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화가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집집마다 가진 게 뭐냐 봤더니 이제 전화가 대부분을 가졌더라. TV는 이제 그때 당시에 비싸서, 그래서 전화를 이용해서 통신을,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궁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PC 이전에 전화가 나온 목적은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아날로그 통신이에요. 전화선은요. 그 아날로그를 저희가 이제 PC에다 접목을 해서 사용을 디지털처럼 쓰다가 이제 점점 회선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 그런 한계 상황이 오면서 이제 디지털 통신을, 통신망을 구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망은 아닙니다. 전화선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방성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주소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크게 IP 주소, 도메인 네임, DNS 서버, URL, 요 네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P 주소라는 것은 뭐냐? 숫자로 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주소다. 사람이 물론 쓰기는 씁니다만 숫자를 외우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시작하는 주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다 IP건 도메인이건 고유하다. 이 고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중복이 되어 있지 않고 딱 하나밖에 못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IP를 보여드릴 테니까 도스 실행창을 실행하시고요. 거기에다가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치시면은 보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도스는 이제 엔터를 쳐야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IP 구성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수정할 수는 없고 조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은 안 되고요. 수정은 딴 데서 하셔야 돼요. 제어판 네트워크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IP 버전 6의 주소도 있고 IP 버전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IP 버전 6로 자꾸 변경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IP 버전 4를 보시면은 이렇게 10진수의 4도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진수가 한 도막이 있고 또 두 도막이 있고 세 도막이 있고 점으로 이렇게 4도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10진수는 0부터 최대 255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0부터 255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총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배우셨죠. 2의 비트승이 이제 신호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의 8승을 하게 되면 이게 256가지의 신호를 낳기 때문에 이 10진수라는 부분을 이제 한 구역을 이진수의 비트 8개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컴퓨터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숫자 하나가 이제 월 3만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IP 주소를 가지면 저희가 인터넷을 항상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남의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10진수 10인지 2진수 10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 A, 11B, 13, 11, 10, 11, 12, 13, D, 14, 15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나 E가 나온 이유가 16진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라는 것은 고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절대 같은 IP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IP 컨피그가 또 필기시험에 나오는데 IP 컨피그를 통해서 뭘 조사할 수 있냐, 보여줄 수 있냐, IP 주소를 볼 수가 있고요. 조회할 수 있고,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이렇게 네트워크 식별자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IP2, 그 다음에 서브넷의 성, 기본 게이트웨이에서 개, 해서 이성계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계 이렇게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렇게 기본 게이트웨이의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IP의 이성계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만원짜리예요. 예, 집집마다 이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IP 버전 4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드렸고요. 이진수의 8비트짜리가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이 있으니까 총 32비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 버전 6는 IP 버전 4에 IP 주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IP 주소다. 이렇게만 일단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4는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호스트 수라는 건 컴퓨터의 대수예요. 그래서 대수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A는 한 1600만 개 정도 돼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B는 6만 5천 개 정도. 이건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뭐 LG 플러스나 KT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등급은 254개, 원래 256개인데 올 0과 올 0과 올 2를 제외하고 두 개가 빠져서 254개를 연결하고 주로 기업체한테 임대를 해주는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는 방송용, E는 연구용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D하고 E는 무료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대 하는 겁니다. 뭐 돈 주고 완전히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4개의 기업용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IP 버전 4와 6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메인 네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문자로 된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www.daum.ne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www. 구글 한번 쓸까요? google.co.k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주소가 바로 도메인 네임이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전체 구성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네이버닷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 이름인데요. 뭐 따따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따따따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따따따를 누구나 같이 사용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컴퓨터 이름이고 그 다음에 기관의 이름, 명칭, 기관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도메인, 그러니까 여기 KR이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KISA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고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기관 이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이런 거예요. 샘플이 기관의 종류로 끝나는 그런 도메인 네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ICANN이라는 곳에서 임대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줍니다. 과거에는 뭐 KRNIC 또는 인터닉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명칭 가지고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국이냐 전 세계냐 그 차이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종류가 이제 세 글자가 나오는 건 전 세계에서 딴 거고 두 글자 나오는 건 이제 한국에서 딴 거다. 그렇게 일단은 아시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이니까 4개짜리는 국가 도메인이 최상위 도메인이고 3개짜리는 기관의 종류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 도메인이 되는 거죠. 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할게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상식이 넓어져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영리단체라고 해서 커머스라고 합니다. 커머스 또는 컴퍼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회사, 상업,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딸 때는 COM을 쓰고 한국에서는 co.kr 삼성, 현대 co.kr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는 ORG라고 해서 오르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OR,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도메인이 바뀌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JP가 붙는 거고요. 정부기관은 가버먼트에서 GOV,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go.kr 그렇게 붙겠죠. 일본은 go.jp라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외국에서는 이제 EDU로 보통 통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기관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2년제 이상 대학을 우리가 이제 AC, 그다음 고등학교 HS, 중학교 미들스쿨,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한번 써드릴까요? ES예요, ES. 엘리멘타리 스쿨이라고 하죠. 엘리멘타리 스쿨.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개인한테도 이제 도메인을 팔고 있는 개인 도메인, 퍼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특징들을 좀 캐치를 좀 해 놓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DNS 서버라는 게 있어요. DNS 서버. DNS 서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접속을 할 때 거의 도메인 네임을 씁니다. 도메인 네임을. 따따따.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 있는 PC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에 이게 어디에 가냐?
DNS라는 서버 또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 개인의 지배는 없고요. 거기에 가서 얘가 내가 입력한 또는 입력을 받은 도메인 네임이 A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IP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알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IP로 PC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컴퓨터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DNS라는 게 하는 역할이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로 변경을 합니다. 이 DNS에는 가면 이게 도메인 네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매칭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챙겨 두십시오. 도메인 네임을 IP로 좀 변환시켜 준다. 거꾸로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서요.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그냥 URL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따따따.영진닷컴까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땡땡 포트번호는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디렉토리, 내부 폴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앞에 HTTP라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구분자 땡땡 슬래시를 쓴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쓸 때는 이런 식의 형식을 맞춰 가지고 주소를 좀 써줘라. 그게 바로 표준 주소 체계 URL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메일2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과거에 시험 나오고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메일2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뒤에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자메일 주소를 쓰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잖아요. 웹상에서. 그러면 수신자가 바로 이것이 수신자가 되면서 전자메일을 쓸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만들 때 그때 메일2를 쓰거든요. 그때 메일2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프로토콜 뒤에 땡땡하고 슬래시가 이렇게 구분자로 오는데 메일2는 땡땡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몇 가지 하시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는 거지,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챙기시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 강의가 길어진 관계로 잠깐 한번 끊고 문제를 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